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쩌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나 음모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가능성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을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질문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투자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지점을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률이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단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과거의 게임은 단순한 점과 선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죠. 만약 이 발전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문명에서는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의 존재들 역시 스스로 사고하고 대화하고 선택한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사고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상황은 대부분 벌어진다는 것이죠. 로켓 시뮬레이션에서도 문제없는 비행은 의미가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와 위기가 있는 상황만이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도로와 날씨보다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중요하죠. 이 논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보면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세계가 가장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분명 단순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명의 철학자가 떠오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사회는 현실을 닮은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사진과 영상이 현실을 흉내냈고 그 다음에는 너무 정교해져 원본과의 구분이 흐려졌으며 마지막에는 원본이 없어도 복제된 이미지들만으로 세계가 작동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SNS 속의 모습이 현실의 나보다 더 나답게 인식되고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이 사실 여부보다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말은 더 이상 공상이라기보다 문명의 성질을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겁니다. 멀리 있는 배경은 흐릿하다가 다가가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경험 말이죠. 게임은 모든 것을 동시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 당연한 선택이죠. 흥미로운 건 인간의 의식 역시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처리합니다. 이건 우주는 게임이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실과 가상 모두가 효율을 추구할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는 관찰에 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게임을 하다 그만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행을 위해 질서를 파괴해야 하는 구조가 자신에게는 불편했다는 겁니다. 사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상이든 현실이든 세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차피 가짜니까 괜찮다는 태도를 그는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가상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 토론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늘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세계를 기준으로 움직여온 기업입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도 그랬고 자율주행, AI, 로봇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더 깊게 설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변동, 눈앞의 숫자, 하루하루의 뉴스에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항상 뒤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를 조금 더 큰 구조로 바라보면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투자의 기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 평가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주식 관련 유명 채널의 전문가 영상 50편을 연속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한 인간이 8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얻은 사고의 결정체를 다룹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투기꾼도 아니었고 단기 매매로 시장을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으며 평생을 통해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은 그가 93세의 나이에 집필하고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유럽 증권가에서는 이 책을 단순한 투자서가 아니라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워런 버핏의 저서보다 더 본질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크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대한 철학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관한 가장 날것의 교과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차라리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책을 진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기회가 남기 때문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사실상 미래형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2026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투자 해석서가 최근 월가와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AI 기업들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기업으로 재정의한 책이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회사, 차는 많이 팔지만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지배하려는가?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데이터를 소유하려는 기업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로 치환하려는 기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뉴스도 실적도 아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떨까요? 장기 보유자는 늘어나고 있고 FSD와 로보택시를 보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놓지 않으며 반면 2026년 이후를 미리 사려는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부족형 주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금리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크게 재평가되는 종목은 미래의 이익을 파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26년을 기준으로 로보택시, FSD 구독, 옵티머스가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조급함이 치른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설명이 쉬워지는 기업입니다. 2023년엔 말뿐인 자율주행이었고 2024년엔 가능성, 2025년엔 시범, 그리고 2026년엔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지금의 가격은 비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토대로 재해석된 지금 보이는 이 책 한 권, 실패를 성공으로 1%를 잇는 힘이라는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유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이름만 나열해놓은 추천 목록이나 요약집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해외 성장주 시장 전체를 데이터, 실적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금과 수급 구조, 이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설명한 분석서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주식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 왜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 비슷한 자리에서 팔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수익을 올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책에 가깝습니다. 로벌 증시는 분명히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과 분위기로 매매하는 사람. 이 책은 그 갈림길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외 주식 설명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 해석의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광고성 멘트나 근거 없는 낙관보다 하나의 기준을 먼저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책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고 댓글에 테슬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도서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테슬라라고 문자만 남겨주셔도 같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사람에게만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책은 그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2026년 이후 테슬라를 주식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